대구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배태숙 의원은 유령 회사를 차린 뒤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맺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는데 이번에 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논공읍 옥포읍 출신인 김은영 의원이 달성군 의회 첫 여성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도 구성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서울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 등 국가문화유산 98점이 대구 간송미술관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는 9월 개관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각종 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배태숙 의원은 차명으로 회사를 차린 뒤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맺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는데 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배태숙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배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에 도전했고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4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2022년 구의원에 당선된 직후 차명으로 인쇄 판촉물 업체를 차리고 중구청과 8차례에 걸쳐 1,80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맺은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인물입니다. 배 의원은 실제로 사는 곳이 북구인데도 주민등록상 주소는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법기관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의회 대표직을 맡게 된 셈입니다. 법리적으로 잘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변호사님하고 지금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으로는 김효린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과거 중구청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공무원에게 갑질을 한 의혹이 드러나 30일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시관광위원장으로 당선된 권경숙 의원은 자신과 아들이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 등과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제명됐다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직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의장단에 당선된 4명 가운데 3명이 각종 범법과 탈법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의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이들이 뜻을 모아 의장단을 꾸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는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너무나 몰염치하고 너무나 철면피죠.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의회의 윤리성이라는 게 1도 찾아볼 수 없는 의회 윤리 강령을 그냥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아주 이렇게 폭거죠, 폭거. 주민들에 대한 사실은 이 정치적 폭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퇴를 해도 모자랄 사람이. 지난 2년간 구의원들 간 반목과 갈등, 그리고 의원들의 비위, 일탈 등으로 큰 논란을 빚어온 대구 중구의회.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원들이 앞으로 2년을 책임질 의장단을 차지하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논공읍 옥포읍 출신인 김은영 달성군 의원이 제9대 후반기 달성군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김은영 의장은 달성군 의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꾸린 만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전문성을 높이는 의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9대 후반기 달성군 의회 의장에 재선의 김은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한 지 30여 년 만에 달성군의 첫 여성 의장입니다. 최초의 여성 의장이다 보니까 여성 지도자의 어떤 무게감이나 부담감 또한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근데 12분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시니까 오히려 부담감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농공업, 옥포업 출신인 김은영 의장은 전체 12명의 의원 전원의 지지를 받아 의장석에 앉게 됐습니다. 우리 달성군 의회는 늘 상생하고 협치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를 두고 각각 전홍배, 곽동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은 박주용 의원이 맡았습니다. 각 상임위에 집중된 내 소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집행부에도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하고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많이 강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성군은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합인 이전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큰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지만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절하게 비판과 견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늘 가까이서 듣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후반기에도 집행부와의 건전한 긴장 관계도 유지하고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늘 소통하고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면서 들어주는 걸로 또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안동시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는 5번째, 경북에서는 지난달 영천에 이어 3번째 확진인데요. 돼지 사육두수 141만 마리로 전국 13%가량을 차지하는 경상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희동 기자입니다. 안동시 남선면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밤 진입로에서 600m 정도 떨어진 한 양돈 농장의 돼지 폐사체에서 ASF 양성이 확인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농장은 흑돼지 193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지난달 30일 이후 어미돼지와 번식용 수돼지 등 10마리가 잇따라 폐사하자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ASF 발생에 따라 안동시를 비롯해 인접시군인 영주와 의성 등 6개 시군의 돼지 사육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에 3일 밤 8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경북도는 3일 해당 농장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해 매몰하고 약품 처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변 반경 10km 이내에서 총 15,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양돈 농장 5곳은 2주 정도 혈액 검사 등을 통해 꾸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지역 양돈 농가들은 더 이상의 확산이 없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스러워서 저희들 혹시 또 타 농장으로 옮기지는 않았나 싶어 결과 나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독 철저히 하고요. 출입, 그다음에 관련 차들 전부 차단 방역하고요. 긴장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에 ASF 확진을 받은 농장이 비교적 개체수가 적은 흑돼지를 사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통 등의 과정이 일반 돼지와 비교해 훨씬 단순하다며 역학조사 등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ASF가 발생한 양돈 농장의 경우 대부분 산 골짜기에 위치해 멧돼지와의 접촉이 쉬운 위치에 있고 농장 주변에 밭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각 농장에서 농작업 등을 위해 외부 출입을 할 때 장화를 갈아 신고 발판 소독제를 이용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ASF는 지금 백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료약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차단 방역, 소독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농장 출입 통제, 그다음에 출입구에 대한 소독, 차량, 그다음에 출입 인력에 대한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경북도는 여름철에 돼지가 폐사하면 농가에서 일사병을 원인으로 생각해 조치가 늦어지기 쉬운 만큼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안동대와 포스텍의 의대 신설이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북을 찾은 대통령에게도 직접 요청한 데 이어 구체적인 계획까지 정부에 제출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의 의지만 남았습니다. 이정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대와 포스텍 의대 신설이 구체화하면서 수건 해결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두 대학 의대 신설의 구체적인 계획을 지난 1일 정부에 제출하면서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계획 제출은 지난달 20일 경북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 의료의 공공책임 강화와 의대 설립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사업 계획을 통해 두 대학 강점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안동대 의대의 경우 도청 신도시에 대학 용지를 확보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포스텍 의대는 포스코의 민간 자본으로 병원을 설립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게 골자입니다. 100명 정원인 안동대는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대폭 높여 선발하고 정원이 50명인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는 의과학 전문대학원 형태의 8년 복합 학위 과정으로 의사 과학자를 양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안동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포항에는 연구중심 의대를 만들어 국가 바이오 산업 육성과 함께 포항과 안동이 연결되는 바이오 클러스터도 완성할 것입니다. 지역의 취약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요청한 경북형 지역 의사 전형도 주목할 만합니다. 의학사와 전문의 통합 교육 과정을 통해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같은 필수 의료 전문의를 취득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조건의 의대 입학 전형입니다. 한편 포스텍 의대 신설과 스마트 병원 설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포항에선 이를 지원할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만들 추진위원회 설치와 관계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일정한 확정이 날 때까지는 저희 시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텍이 의과대학을 만들면은 대학병원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가 2.2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인 경북. 지역 소멸과 저출생 극복의 해법인 만큼 정부의 의지를 이끌어낼 집중적인 대정부 설득이 중요해졌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는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구의 하나뿐인 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전국에 4곳뿐인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경쟁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2016년 마이스터고로 전환 후 누적 취업률이 95% 이상이며 신입생 전원 개발용 맥북을 지원하고 있으며 3학년 학생 중 10여 명을 선발해서 8주간 미국 실리콘밸리로 글로벌 현장 체험 학습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팀을 이뤄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 전용 자판기를 만드는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낮잠을 완벽하게 잘 수 있는지에 대한 다소 엉뚱한 연구도 진행합니다. 실제로 이게 회사나 큰 동아리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팀을 직접 짜서 진행하는 저희만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나 아니면 또 새로 써보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새로 해보는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게. 프로젝트는 철저하게 학생 중심입니다. 학교 측의 공지가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관련 앱을 만들어 다른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제공할 정도입니다. 교내 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고 학생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알리모라는 앱을 개발하였고요. 학교는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개발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협업 능력을 키워주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자격증이라던가 혹은 기타 이제 취업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학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목표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수업에서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까지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갖게 하고 숨어있는 재능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학생들 스스로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환경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아카데미로 성장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이 수집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들을 이젠 서울 간송미술관에 가지 않더라도 대구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한 국보와 보물 등 문화유산 98점이 장맛비를 뚫고 대구로 이송됐습니다. 보존 처리와 전시 준비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인데요. 우성문 기자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을 출발한 화물 차량이 장맛비를 뚫고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대구에 왔습니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 등 국가문화유산 98점이 대구 간송미술관으로 무사히 이송된 겁니다. 이번 이송은 1938년 간송미술관이 설립된 이래 최대 규모이며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60호로 정자상감 운항문 매병, 보물 1973호 신윤복 미인도 등 국보급 문화유산이 다수 포함돼 비밀리에 이송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간송미술관을 벗어나 전시된 경우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이 전부입니다. 서울을 벗어나 문화도시인 대구광역시에 처음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공개되는 만큼 특별한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들은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보존 처리 과정과 전시 준비 작업을 거친 후 오는 9월 공개됩니다. 대구 간송미술관 개관전은 9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한 국보, 보물 41건, 98점, 간송유품 18건, 42점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연면적 8,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6개의 전시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4월 준공됐습니다. 현재 개관 전시를 앞두고 종합 시운전 등 사전 점검이 한창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간송미술문화재단의 지역 거점 미술관이자 유일한 상설 전시 공간입니다. 단순히 전시 기능으로서만 시민들을 찾아뵙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침내 대구에 온 간송, 문화예술도시 대구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학교지원센터가 학교 현장 지원 인력 76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당직경비원 47명, 환경미화원 28명, 시설물관리원 1명입니다. 각 학교별로 채용하는 것으로 직종별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0일까지 대구 학교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서울에서 일어난 대형 교통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지역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경찰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대구 지역 65세 이상 운전자 23만 6천여 명 가운데 면허 반납자는 2,800여 명으로 반납률은 1.2%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면허 반납률도 2.6%였습니다. 현재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가 지급되지만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습니다. 두류공원 내 228 기념탑 인근에 228 자유광장이 조성됐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주도해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마산 3.15 의거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으며 2018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대구시는 228 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28 자유광장을 조성하고 길이 14m, 높이 6m의 표지물을 설치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대출 금리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7%로 동결됐습니다. 대구시가 대구 양령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 40품목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한약재는 판매 금지와 더불어 즉각 전량 폐기 조치할 방침입니다. 작가 강석원 초대전 달성 명소 스케치가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달성군청 내 참꽃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고택과 근대 건축물 등 달성군이 품고 있는 역사를 담은 스케치 작품 100여 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가 맛개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외식업소를 모집합니다. 달서구가 지정한 음식문화거리에서 외식업소를 운영 중인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수의계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배태숙 중구의원이 의원들의 투표로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중구의회의 자정 능력에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부디 구의회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